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세종병원 중환자실 한원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이픽 너싱 심포지움에 여러분들과 이 저녁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데 이렇게 펠컬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심장 이식 수술 후 중환자 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심이식 후 중환자실 간호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인 오픈한 서저리의 간호 포스트오피 플러스에다가 심이식 후 수술 간호가 더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 간호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이에 추가적으로 심장 이식 후 중환자실 간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가 좀 영문이 많은데요. 그냥 편하게 한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ICU에 오픈아웃 환자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수술 직후에는 9가지 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은 심장 리듬 모니터링을 하죠. 아무래도 바로 환자가 직후에 도착하면 EKG 연결하고 심장 리듬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 모니터링을 하고 벤틸레이터를 연결해서 이제 호흡기 관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츄레이션 연결해서 옥시젠 세츄레이션 모니터링을 하고 페리페럴 퍼퓨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체스트 드레이지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체온 관리도 또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나오는 인퓨전 드럭도 또한 체크를 하고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페이스메이커를 가지고 나왔다 하면은 페이스메이커 센시티비티라든가 레이트라든가 아웃풋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혈력학적으로 상태가 회복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랩을 나가겠죠. CBC라든가 ABJ, 체스트 엑스레이, 그 다음에 유린 아웃풋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1일 EKG를 찍어서 심전도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보호자 면회를 하고 환자 가족에게 이제 환자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오피 환자가 나오면 카디오바스큘라 널싱 첫 번째 하게 됩니다.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게 되겠죠. 혈압이라든가 하트레이트, 레스피레이션 레이트 확인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L라인 모니터링 연결해서 ABP라든가 NIBP, CVP 모니터링 하게 되죠. 거기다가 좀 더 중증이다 싶으면 저희가 수환관지 모니터링을 같이 해서 웨치 프레저라든가 카디악 아웃풋 인덱스를 같이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는 심장 수술 후에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고 추후에 환자 플랜이라든가 상태를 결정하는 그런 지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카디악 아웃풋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태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해야 되겠죠. 로우 카디악 아웃풋의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카디악 탐폰이라든가 프리로드라든가 에프로드의 이제 어브노말리티가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증상은 페리페럴 퍼퓨전이 아무래도 푸어하고 그 다음에 락틱 엑시도시스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작용으로 타키카디아가 생기겠고 유린 아웃풋이 푸어합니다. 이런 증상을 알고 있어야지 중환자실 간호사가 이런 증상을 알고 있어야지 아무래도 주치의한테 확인을 받고 보고를 할 수 있겠죠. 관련된 매니지로는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터 서포트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로드를 주기 위해서 이제 볼륨 어시스트를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약을 이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줘서 심장 추측력을 증가하는 그런 매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는 또 호흡기 관리가 중요하겠죠. 벤틸레이터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 폐가 벤틸레이터를 연결하고 나서 롱 사운드를 들어서 양쪽 폐 청진이, 양쪽 폐가 균일하게 호흡이 잘 들리는지, 그 다음에 가습이라든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이 튜브의 발간으로 인해서 환자가 불안정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알람 세팅을 한다든지, 엔도트라케알 석션이라든가 체스트 피지올로 세라피를 해서 이제 렁을 좀 클리어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체스트 엑스를 찍어서 무기피라든가 기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뉴트리션 매니지에 들어가겠죠. 대부분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나서는 1박 2일 후에 아무래도 그 다음날 또는 수술 당일날 익스투베이션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뜻하지 않은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L2 피딩을 하는 경관 영양을 하거나 그 위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T펜을 하게 되죠. 만약에 빨리 일찍 발간해서 포스트 익스투베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4시간이나 5시간 이후에 이제 10소워
그 물부터 이제 저희가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죽부터 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체온 관리입니다. 개심술 후에는 아무래도 개심술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펌프를 돌리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초 순환을 확인하고 보온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저체온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체온이 있을 때는 혈액 응고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블리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페리페럴이 너무 푸어해서 급격하게 보온을 해서 급격하게 체온을 올리게 되면은 급격한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온 관리는 중요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 후에는 인펙션 컨트롤가 중요하죠.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핸드워싱이죠. 이제 중환자실 환경이라든가 환경 부분에 이제 청소 관리가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클랩시를 예방하는 침습적인 혈관, 혈액 독관 유지라든가 UTI를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뉴모니아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튜브라든가 이튜브 석션이라든가 또는 오랄 나잘에서 그런 이제 정상균이 인펙션을 유발하지 않도록 또는 아스피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드 인펙션이 중요하죠. 운드 인펙션은 수술 중에 이제 오염이라든가 드레싱 간격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고요. 운드 인펙션이 생기게 되면은 증상으로는 이제 피버라든가 WBC가 증가하거나 CRP가 증가하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관리로는 아무래도 이제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드레싱을 좀 더 해주거나 아니면은 온도를 오픈해서 온도 관리를 하는 그런 인펙션 컨트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펌프라든가 수술 시간이 길다 보거나 아니면 고령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델리륨이 올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는 뉴럴로직 사이코지컬 이제 케어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는 뉴럴로직 어세스먼트가 중요하죠. 퓨필이라든가 GCS를 통해서 의식 사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틴적으로 뉴럴로직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마다 체크를 하고 좀 나아지면 이제 2시간, 그 이후로 4시간 이렇게 뉴럴로직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1시간마다 좀 더 자주 체크하거나 이제 전문 컨설턴트를 써가지고 협진을 같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ICU 이제 델리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ICU 델리륨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환자분이 오리엔테이션이 떨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이거나 아니면 심장 질환이 심할수록 그런 델리륨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출혈, 블리딩 매니지먼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중환자실에서는 1시간 동안 15분마다 C튜브 드레이니지 양상을 관찰하고 그 이후에 괜찮으면은 30분마다 2번 카운트하고 그 이후에는 하루는 매 시간마다 C튜브 블리딩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출혈량이 보통 케이지의 4cc 이상이 되면은 노티라고 클로즈 업저베이션 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서지컬 블리딩 컨트롤을 위해서 다시 리오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디컬 블리딩 컨트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약제를 쓰게 되겠죠. 지혈제를 쓰게 되고 그거에 대한 척도로는 이제 ACT 체크를 하는데 ACT 정상을 보통 저희는 120에서 150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이 되게 되면은 이제 CBC를 통해서 헤모글로빈이라든가 플레트레트 카운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 이제 보조적으로 좀 더 블러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C튜브 블리딩, 즉 케이지의 4cc 이상이 더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리오피해서 다시 블리딩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이 된다 하면은 카디악 탐폰 증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트레이트라든가 CVP가 올라간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유린 아웃풋이 떨어진다든지 감소한다든지 그런 증상을 통해서 카디악 아웃풋의 탐폰의 증상을 알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인 매니지먼트, 페인이 심할 경우에는 바이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페인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어서 환자분의 이제 통증 사정 척도를 저희가 이제 CMPS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익스튜베이션 하고 나서는 저희가 NRS라는 페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페인 점수를 매긴 다음에
IV로 이제 트롤락이라든지 몰핀, 데메롤, 그다음에 펜타닐이라는 IV를 주고요. 그다음에 피오로 또 체인지해서 주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펜타닐 패치를 더 이제 위닝하는 도중에 더 주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게는 페인을 너무 호소한다 그럴 때는 익스투베이션 하고 나서 이제 PCA를 좀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 옆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제 이모셔널 케어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화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대해서 이제 중환자실 간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이제 인천 세종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 이식 수술 후 환자를 받은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픈화 타고 나서도 특수 장비가 많지만 심 이식 후에는 좀 더 모니터링을 헤모다이내믹 모니터링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환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뭔가 또 CVP 모니터링을 좀 더 하게 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심 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격리주의 지침에 의해서 환자를 에이셉틱한 테크닉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날은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이렇게 에이프런이라든지 장갑, 모자를 통해서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심 이식 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일반적인 심장 수술 환자에다가 좀 더 해서 더 보충하자 하면은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환관제 카테터와 CVP 모니터링을 통해서 24시간 이내에 좌우 심방의 압력을 비교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식된 새로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식된 혈관에 적응해야 되고 심박출량을 유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환가지 카테터 모니터링이라든가 CVP 모니터링을 통해서 좌우 심방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그러므로 해서 좌우 심실, 우심실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드레날릭 레스폰스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심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단된 그런 교감신경 절제가 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성 효능제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아드레날린과 관련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도파민이라든가 노에피네프린 약제가 있는데요. 이런 약제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들한테 사용하게 되면은 하트레이트라든가 혈압이 빠르게 이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지만 보통 심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절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식된 심장 자체가 자율적으로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식 후에 이런 반응, 이런 약제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느려지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하트레이트라든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는 지나치게 강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심 이식 후 환자의 이제 일반적인 저희 중환자실에서 적정 범위의 바이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트레이트는 80에서 100km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과 유린 아웃풋을 유지하기 위함이고요. 만약에 하트레이트가 감소하게 되면은 아이소프레라는 약을 써서 하트레이트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BP 같은 경우는 시스톨릭 BP는 110에서 130을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환자가 시저럴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블리딩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NG라든가 니카리디핀 을 사용해서 혈압을 낮춰야 됩니다. CVP는 이제 8에서 10일 정도 유지하고 카디악 아웃풋은 4에서 6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SaO2는 94에서 96%, PAP는 25에서 30, 다이스톨릭은 10에서 12를 유지하고요. 웨지 프레셔는 8에서 11을 유지하는 이런 7가지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바이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약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보통 이제 5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파민 같은 경우, 도파민, 도부타민, 그다음에 아이소프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하게 쓰는 포스포트레제 3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마코가 대표적인 거고요. 5번째 약제의 대표적인 거는 비아그라입니다.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아틴을 보고 만약에 수술 전에 크레아틴이 1.5 이하다 그러면 이제 레날 도세이지로 보통 2.5 마이크로 kg/번 민당을 이제 스타트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도부타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도파민보다도 많이 쓰는데 도파민보다는 덜 타키카디아를 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만약에 도파민하고 같이 병용해서 투약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소프로테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혈압을 증가시키고 민비피를 증가시키고 폐동맥 감소를 효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부정맥이라든가 또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저혈압을 가능을 유발시킬 수가 있지만 대부분 반대로 신장 이식 후 환자한테는 보통 사이너스 펑션이 제대로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소프로테놀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자극해서 트리거링을 시켜서 사이너스 펑션을 메커니즘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소프로테놀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흔하게 많이 아시는 이제 프리마코를 쓰고 있습니다. 프리마코는 이제 수술 전에 심이식 전에도 주로 많이 쓰지만 수술 후에도 보통 이제 컨트랙티리티를 증가시키거나 혈관 확장을 효과를 돕는 그런 아주 좋은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심이식 후에 익스튜베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비아그라라는 약을 드시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아그라는 풀모너리 하이퍼텐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심실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기능을 돕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5가지 약재를 심이식 후에 환자한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이식 후 환자한테는 이제 플루이드 매니지먼트가 중요한데요. 보통 체외순환으로 인해서 수술 전후에는 추가적으로 수액을 많이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입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팩셀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혈액을 주입을 해서 볼륨을 좀 더 충만하게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심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심 기능 같은 경우에는 크레아틴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클로포스포린 사용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또는 만약에 크레아틴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럴 경우에는 또는 유린이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뇨제를 사용해서 IV 볼루스를 써서 유린을 나오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아틴 수치라든가 PN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셀라닌이라든가 하프셀라인을 통해서 같이 이뇨제도 같이 병용해서 레날 펑션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매니지가 이제 저희는 중요한데요. 심 이식 후에는 하트레이트가 너무 늦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디아 아웃풋을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익스튜베이션 하고 나서 수술 후에 심 이식 후에 만약에 하트레이트가 80회 이하로 낮다 그런 경우에는 아미노필린이라는 약을 써서 추가적으로 해서 사이너스 노드의 이제 디스펑션을 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 심 이식 후에 컴플리케이션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아큐트 하트 페일리어입니다. 만약에 RV 페일리어가 발생하면 대부분 이제 볼륨 오버로드로 많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륨 오버로드가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사용해서 볼륨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를 네가티브를 시킬 수 없다 하면은 이제 CRRT라든가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초기에 접근해서 아유를 네가티브 시켜야 됩니다. 옆에 있는 표는 이제 아큐트 라이트 RV 페일리어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해결법에 대해서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에노라든지 에크모까지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결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 이식 후에 환자한테 아무래도 중요한 건 이제 운드 인펙션이겠죠. 운드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운드 인펙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24시간 동안이 아니라 한 이틀 동안 만약에 운드 우징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계속 운드를 그냥 꺼즈를 그냥 체인지만 하고 그냥 놔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드레싱을 하는 방법이고요. 메디케이션은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 억제제겠죠. 그래서 메틸 프레들린 솔룬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술장에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ACC 릴리즈일 때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요. 중환자실 입실 후에는 CPB 주입하고 나서 8시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요. 한 이틀 동안 사용하다가 이틀 후부터 조금씩 테퍼링 합니다.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로서는 이제 타클루리무스가 있는데 크레아틴 상승 소견이 없다 하면은 IV 투여하고요. 투여하고 나서 이틀째부터는 이제 레벨링을 체크해서 투여하게 됩니다. 안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타디즘이라든가 방코만신 쓰게 되고요. 니스탄틴이라는 진균제를 이제 피오로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환자분의 이제 면역의 시스템이 저하하기 때문에 구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보통 이제 상주균이 보통 이제 칸디다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튜베이션 하게 되면은 오랄로 이제
가글을 한 다음에 드시거나 또는 만약 익스프레션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한번 오랄로 니스타틴으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심의식을 하게 되면 조금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룸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1인 격리실에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환자를 환경 소독 치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라든가 의료 기구까지도 같이 클리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제 보호자분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 에이프런이라든지 장갑을 껴서 이제 면회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의료진 또한 될 수 있으면 첫날에는 모자라든가 아까 전에 사진에 나왔다시피 비닐 에이프런이라든지 또는 장갑을 통해서 장갑을 껴서 격리주의의 기준을 맞춰서 환자분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환자실에서 사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환자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장에서도 저희 중환자실에서도 이제 심장 수술 환자라든가 심의식 환자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